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한나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제사회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MDG, 그러니까 새천년 개발 목표에 이어서 2015년부터 새롭게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크게 17가지로 정해서 같이 이 17가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아마 이 사진 속에 있는 17가지 목표들 잠깐 영상과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살펴봤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 17가지 목표와 관련해서 하나씩 테마를 정해서 그 주제랑 관련해서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이런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세운 이 목표가 단순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 또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17가지 목표를 위해서 평소에 일상 속에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볼 수 있는 국제사회의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그리고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 걸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활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소개해서 끝나지 않고 직접 브이로그 형식으로 선생님이 실제로 그걸 해보는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교과서 몇 쪽이죠 이게? 113쪽을 보시면 국제사회의 공존을 위한 활동계획 세우기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자료 1번에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활동이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국제비정부 기구, 그러니까 NGO죠. 수많은 NGO 중에서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NGO가 있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Save the Children, 여러분 영어 할 줄 알죠? 어린이들을 구하자라는 이름이죠. 이름답게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NGO인데요. 이 NGO에서는 매년마다 신생아를 살리기 위해서 모자를 뜨는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신생아를 살리는 거랑 모자를 뜨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아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 아시아 신생아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는데 아프리카는 더운 나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몸의 열이 대부분이 이 머리를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시켜 주려면 이 머리에 체온을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신생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건의료가 열악한 환경에서는 단순히 체온이 낮아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쉽게 감기나 폐렴에 걸리고 그로 인해서 사망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Save the Children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바로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모자뜨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자를 뜨는 키트를 Save the Children에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 키트를 구매해서 직접 모자를 떠가지고 세탁해서 그 Save the Children 쪽으로 보내면 Save the Children에서 그거를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로 보내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인데요. 이게 되게 의미 있고 또 유명한 활동이다 보니까 교과서 113페이지 여기도 나오고 교과서 장수가 왜 안 넘어가죠? 그냥 갈게요.
와서 216페이지. 여기도 생각을 여는 활동으로 아프리카 신생아들을 위해 탈모자뜨기에 동참하세요 하면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인데요. 이 활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특히 세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삶하고 관련 있는 활동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목표의 일환으로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래저래 말이 길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모자뜨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냐? 한번 실제로 선생님이 키트 신청부터 언박싱 그리고 뜨개질, 모자 완성까지 한번 쭉 브이로그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키트를 신청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키트 신청은요, 우선은 Save the Children에 접속합니다. 이렇게 뭐 다음이든 네이버든 검색창에 치면은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가 나와요. 들어가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큰 단체인데요, 비교적.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신생아 모자뜨기니까 한번 이 홈페이지에서 모자뜨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생아 살리기 보이세요? 그냥 사업을 누르지 말고 여러분, 사업에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신생아 살리기라는 요 버튼이 보일 거예요.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 이거 공지사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자가 늦게 도착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 캠페인 화면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메인 화면에서 이 캠페인의 취지와 어떤 이유에서 이 캠페인이 시작되게 되었는지, 이 캠페인이 왜 필요한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14번째 시즌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겨울 기간에만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기간 동안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선생님 이 단체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활동을 소개해 주려고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모자뜨기 키트 구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모자를 뜨는데 필요한 실이나 도구들이 있죠. 그리고 이 모자를 뜨고 나서 그 모자를 배송하는 데 드는 배송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송비라든지 다른 필요한 비용들까지 다 합쳐서 이 키트를 구매하는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단체로 나눠져 있는데 단체는 이제 한꺼번에 구매할 때 얘기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으로 누르면 되겠죠? 키트 구매하기를 누르면 바로 이 GS샵이라고 하는 쇼핑몰로 연결이 돼요. 이거를 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파는 게 아니고 GS샵으로 연동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선생님이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다 판매를 하는 중이었는데 품절 상태가 돼버렸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A few moments later. 지금 선생님이 이 일시품절 창을 보고 실시간으로 당황을 했는데요. 그래서 급히 담당자분과 통화를 해본 결과
개인 키트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모두 판매가 종료됐고 스쿨 키트만 추후에 재입고가 한번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스쿨 키트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구매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참여가 어렵겠지만 이 캠페인이 어차피 이번 시즌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시즌도 있고 다음 시즌도 있으니까 선생님의 언박싱부터 뜨개질까지 브이로그 영상을 그래도 끝까지 보시고 관심이 생긴 친구들은 다음 시즌에라도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 처음으로 언박싱에 뭐 타임랩스까지 엄청 다양하게 찍었는데 끝까지 보실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한나쌤의 우당탕탕 좌충우돌 뜨개질 도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킨 거는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그 신생아 모자뜨기 키트 있죠. 여러분한테 실물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같이 뜯어보려고 선생님 먼저 미리 시켜봤어요. 그리고 사실 한 2주 정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같이 뜯어보려고 안 뜯고 이렇게 안 뜯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게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모자뜨기 행사를 했잖아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택배로 오는데 금방 와요. 한 이틀, 3일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3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겉표지에 써 있고요. 한번 뜯어서 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뜯는 게 꽤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뜯어보니까 예쁜 파우치가 나왔고요. 신생아의 24시간을 지켜주세요.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 이렇게 써있는 파우치가 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카메라를 들고 지퍼를 열기가 어려워서 지퍼를 미리 열었고요. 한번 내용물 꺼내볼게요. 먼저 서로 다른 색 실이 2개가 나왔고요. 이거를 꺼내보면은 예쁘게 꺼내고 싶은데 진짜 잘 안 되네요. 꺼내는 것부터 보여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한 손으로 꺼낼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다 꺼내봤습니다. 보면은 실이 이렇게 2덩이가 있고요. 여기는 참 인적사항 같은 거 쓰는 란이 있어요. 이게 아마 봉사 확인증을 주거든요. 이걸 하면은. 그래서 봉사 확인서 받고 싶거나 그리고 모자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인적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나 봐요. 확인증이 필요 없으면 꼭 적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모자가 잘 도착했는지 궁금하거나 봉사활동 확인증이 필요한 사람은 이걸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책자는 캠페인 설명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 이게 벌써 14번째 회차인가 봐요. 그래서 이 캠페인이 왜 시작됐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보이고 후원 계좌 정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생아를 이 캠페인으로 살렸는지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이따 구성품에 나오겠지만 이게 선생님이 처음 신청하는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진짜 뜨개바늘로 하는 뜨개질이랑 뜨개질 생초보를 위한 니팅룸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는 뜨개질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아무래도 손재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뜨개바늘로 뜨개질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니팅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니팅룸 뜨개교실 설명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옆에는 대바늘로 뜰 때 어떤 방법으로 뜨개질하면 되는지 써있고요. 여기 보니까 동영상도 이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글로 보는 게 와닿지 않는다 하면은 동영상 찾아보고 뜨개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모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안내사항들까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이 봉투는 아마 모자 보낼 때 쓰라고 봉투까지 알뜰살뜰 넣어서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바로 대망의 니팅룸 등등이 들어있는 봉투 같은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가지라고 주는 키링인 것 같고요. 이제 내가 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증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아마 뜨개질에 쓰는 도구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니팅룸 뜨개질에 필요한 도구랑 이게 바로 그 니팅룸이라는 건데요. 선생님이 아직 뜨개질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조립해가지고 동그랗게 틀을 만들어서 이 틀에다가 꿰매면 되는 건가 봐요. 그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봉사활동 확인증. 이게 아마 실이 2개잖아요. 그래서 모자가 2개 분량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혼자 다 뜰 자신이 없으면 이제 동생 하나 나 하나, 형 누나 언니 오빠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뜯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품이 있고요. 선생님 언박싱 영상이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좀 매우 미숙한데 어쨌든 이렇게 부족하지만 좀 정신없지만 언박싱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아니 예쁘긴 아니고 언박싱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모두 마쳤습니다. 선생님이 언박싱 영상은 처음 찍어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마구마구 흔들리는 카메라와 어쩔 줄 모르는 손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좀 그 선생님의 노력을 잘 봐주시고 여러분에게 좀 생생하게 이 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같이 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찍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참여를 해보고 싶어진 분들은 그냥 후기라고 생각하고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언박싱을 했으니까 직접 뜨개질을 해봐야겠죠. 과연 이 니팅룸을 활용하면 뜨개질의 디귿자도 모르는 선생님도 무사히 신생아를 위한 모자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틈틈이 뜨개질해서 결과물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우여곡절 그 자체 끝에 이렇게 모자가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이쁘게 잘 되진 않았어요. 선생님이 솜씨가 좀 없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훌렁훌렁한 부분도 있죠. 잘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모자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따뜻하게 신생아들의 체온을 보존해주는 역할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완성된 모자는 사실 2개만 분량이 와가지고 2개를 한꺼번에 보내야 될 것 같은데 1개를 더 만들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지만 네, 이 뜨개질한 모자를 잘 이제 세탁을 해가지고 그 알려주신 주소로 보내면 최종적으로 이 모자가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신생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모자뜨기를 해본 소감은요, 어떻게든 뜨개질에 디귿자도 모르는 선생님이 뜨개질 해보려고 이 니팅룸 요거를 활용해서 뜨개질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면목 중에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금손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보다 덜 헤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일단 무작정 시작한 다음에 안 될 때마다 영상을 보곤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년에 이걸 하시게 된다면 시작하시기 전에 꼭 튜토리얼 영상과 그 책자를 숙지하신 후에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이 이 니팅룸도 거꾸로 한번 껴보고 이거 뜨개질도 한번 잘못해보고 특히 잘 해놓고 이 마무리하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힘들게 만든 모자를 또 다 풀러먹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미리 튜토리얼을 숙지하시고 하시길 바라고 네, 그래도 어떻게 선생님 뜨개질 고수님의 도움이 약간 필요했지만 어찌저찌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겨울철에 방학 때 특히 심심하고 근데 그냥 유튜브 보면서 흘려보내는 거 말고 좀 더 의미 있는 일로 기왕이면은 이제 또 연말 연시에 내 주변 이웃들을 돕는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이 신생아 모자뜨기 도전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하지만 똥손인 선생님에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점. 그래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람 있는 거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모자 완성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국제사회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작은 노력을 해본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국제사회에서 좀 더 주변에 기왕이면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노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많이 안 보고 있는 거 아는데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선생님하고 할 사회 수업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기왕이면은 올라오고 있는 영상들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도 끝까지 보겠죠? 네, 어쨌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